오마이갓. 한의사님,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아시나요? 미국인 여성 제시카는 11년간 매주 병원을 다녔지만 통증의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 우연히 들어간 한의원. 우두둑 뿌두둑. 20분 후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여성의 치료가 왜 WHO 긴급 보고서로 이어졌을까요? 서양의학이 11년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20분 만에 해결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넷플릭스 영화 한 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의원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통역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미국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은은한 약재 향과 벽면을 가득 채운 한약장. 한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냐고요? 언제부터? 기억도 안 나요. 대충 2013년부터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자세에서 더 아픈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떤지,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심한지.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의사의 손이 제 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누르고 돌려보고 각도를 확인했죠. 11년이면 정말 힘드셨겠다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걸요. 추나 치료가 시작됐어요. 침대에 엎드린 제 목을 한의사가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라고 했죠. 좀 긴장되더군요. 그 순간 우두둑 뿌두둑 소리가 났어요. 놀랐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목을 돌려보니 믿을 수 없었어요. 아침에도 돌아가지 않았던 목이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였으니까요. 침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가느다란 침이 목과 어깨 등에 꽂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리고 부항. 유리컵 같은 것이 등에 붙으면서 빨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분 후 거울로 제 등을 봤습니다. 붉고 검은 자국이 등 전체를 덮고 있었죠. 등에 벌이 100마리 있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한의사는 이게 쌓였던 나쁜 피라고 며칠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치료가 끝났어요. 20분. 약물 하나 없이 손과 침만으로. 그런데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어깨를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목을 좌우로 돌렸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11년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던 그 통증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저를 괴롭혔던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의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아시냐고요. 11년이에요. 11년 동안 저는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목을 돌리는 것도, 심지어 잠을 자는 것도 고통이었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제게 자유를 돌려주신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의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이제 좋아질 거라고 말했죠. 한의사가 A사 용지 3장을 건넸어요.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죠.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라. 30분마다 목을 돌리라. 베개 높이는 68cm가 적당하다. 스마트폰 볼 때 고개 숙이지 말라. 11년간 미국 병원을 다니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언들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여기는 그냥 동네 한의원이냐고요. 맞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이런 곳에 쉽게 올 수 있냐고 물으니 동네마다 있고 보험도 된다고 했죠. 너무 부러웠어요. 미국에서는 11년간 수천 달러를 썼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WHO에서 대체의학 표준화 프로젝트를 맡고 있죠. 갑자기 제시카가 아닌 제가 나와서 놀라셨다고요? 제가 설명해드리죠. 2024년 8월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독일 보건부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 시스템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첨부 파일에는 SNS 게시물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인 여성이 올린 거였는데 11년간 못 고친 통증이 한국에서 하루 만에 나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제시카였습니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댓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 비슷한 경험담이었죠. 일본인, 독일인, 영국인, 심지어 프랑스인까지.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117만 명. 그중 33만 명이 한방 치료를 받았어요. 전년 대비 84.6% 증가한 수치였죠. 일본에서만 하루 평균 20명씩 한의원을 찾는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하나였어요. 왜 갑자기? 답은 넷플릭스에 있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였죠. 2억 6,600만 조회수. 오징어 게임을 넘어선 수치였어요. 영화 속에 한의원 장면이 나왔고 주인공이 침을 맞고 한약을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단 몇 분이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한의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서울 한방진흥센터 방문객이 4배 증가했어요. 외국인 관광 패키지에 한의원 방문이 필수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독일 의과대학에서는 한국 침수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했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3주 동안 20곳 넘는 한의원을 방문했어요. 저는 20년 넘게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조사해왔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태국. 전통의학이 있는 나라들을 모두 다녀봤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첫째,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전통의학을 현대의료와 완벽히 통합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보험이 적용되고 면허제도가 있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있었죠. 중국이나 일본에도 전통의학이 있지만 이 정도 시스템은 없었어요. 둘째, 가격이었습니다. 족욕 체험이 6,000원, 경락 마사지가 5,000원. 미국에서 같은 걸 받으려면 최소 $100는 들죠.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셋째, 사후관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한의원에 가서 체험해봤어요. 치료가 끝난 후 한의사가 A사 용지 여러 장을 건넸습니다. 앉는 자세, 베개 높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서양 의학에서는 약 처방하고 끝인데 여기서는 환자의 일상까지 관리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의학이 아니었어요. 5,000년 지혜와 21세기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통합의료 모델, 21세기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표준. 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SNS에서 한국 한의원이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의료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죠. 시작은 넷플릭스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장면에 꽂혔어요. 보컬 루미가 목소리를 잃고 한의원을 찾아가는 장면. 침을 맞고 한약을 짓고 목소리를 되찾는 모습. 전통적이면서도 신비로웠죠. 영화가 끝난 후 그들은 검색했습니다. 한의원이 뭐지? 진짜 저런 치료가 가능해? 주사나 약이 아닌 저 바늘 같은 침이랑 부항으로 가능해? 한국에 정말 있어. 그리고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20대 독일 청년이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명동에서 한의원 간판을 보고 들어갔대요. 부항을 받고 등에 붉은 자국이 생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등에 문어가 달라붙은 것 같다고 웃으며 썼더군요. 좋아요 5만 개. 일본 여대생이 올린 영상도 있었어요. 추나 치료를 받으며 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걸 찍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죠. 우두둑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희열이 느껴지더군요. 나도 받고 싶다. 이 댓글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조회수 200만. 프랑스 청년은 침 맞는 모습을 실시간 스트리밍했어요. 처음엔 무서워하다가 나중엔 편안해하는 모습. 댓글창이 폭발했죠. 나도 가고 싶다. 어디야? 예약 어떻게 해? 한 달 만에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한의원 가는 게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어요. 경복궁 가고 명동 쇼핑하고 한의원 가기. 이게 새로운 여행 루틴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진짜 치료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 소화가 잘 된다. 어깨 통증이 나았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실제 치료였습니다. 서울 한방지능센터는 외국인으로 북적였어요. 캐대언 성지 순례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영화 속 건물과 비슷하다며 인증샷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행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의원 체험 패키지 상품이 쏟아졌습니다. 족욕 6,000원, 경락 마사지 5,000원, 추나치료 체험까지.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었죠. 외국인들이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이걸 의료보험으로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침, 부항, 추나치료, 전부 보험 적용. 미국에서 한 번 받으면 $200 넘게 드는 치료를 한국인들은 몇천 원에 받는 거예요. 독일 청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5,000년 전통 의학까지 의료보험에 포함시킨 유일한 나라라고요. 이게 진짜 선진국 아니냐고요. 일본 여행사는 한의원 투어를 메인 상품으로 내놨어요. 하루 평균 20명씩 단체로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통역 간호사가 상주하는 한의원도 생겼죠. 독일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의과대학에서 한국 침술과 약침 요법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연수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안에 외국인 한방 치료 환자 33만 명, 전년 대비 84.6% 증가.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었어요. 하나의 영화가 호기심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산업을 살렸고 수천 명의 치료 경험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2024년 10월, 저는 WHO 본부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30개국 보건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한국의 통합 의료 모델을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스크린에 제목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통합 의료 모델, 21세기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표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5,000년 전통 의학과 현대 의료를 완벽히 통합한 유일한 국가라고요. 보험 적용, 면허제도, 표준화된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세심한 사후 관리. 독일 보건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일본 대표도 같은 질문을 했죠. 저는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한국처럼 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왔어요.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한국 한의원 방문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증이 없대요. 한의사가 준 생활 가이드를 매일 실천하고 있고 이제 진통제도 먹지 않는데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묻더군요. 자기 이야기가 정말 세계를 바꾸고 있냐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요. 당신의 한 번의 치료가, 한 번의 게시물이 지금 전 세계 의료계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2025년 10월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방지능센터는 매일 외국인으로 붐비고 한의원마다 통역 서비스가 생기고 있어요. 일본은 한국식 한방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독일 의대에서는 한국 한의학이 필수 과목이 됐죠. 프랑스도 연구를 시작했고 영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의 영화가 호기심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치료가 한 여성의 인생을 바꿨고 하나의 게시물이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세계 의료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의학, 그것이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시카의 실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제시카입니다. 제가 한국 한의원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13년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일어났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고 잘못 잤나 싶었죠. 하루 이틀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5분 만에 진료를 끝냈어요. 근육이 뭉쳤다고 진통제 처방해 줄게요.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2주 후에 갔어요.
똑같았습니다. 진통제만 바꿔줬죠.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엑스레이, MRI, CT, 혈액 검사. 검사라는 검사는 다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 통증은 뭐냐고 물었어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권했죠.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팠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목이 굳어 있었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어깨가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 기계로 목을 당기고 전기 자극을 주고 마사지를 받았죠. 그 순간만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집에 가면 다시 똑같았어요. 3년째, 5년째, 7년째.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갔어요. 매번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진통제 드릴게요.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약속을 잡으면 제가 목이 아프다고 취소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30분만 앉아 있어도 통증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10년째 되던 해 엄마가 울었어요. 딸이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원인을 모른다며. 저는 괜찮다고 이제 익숙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11년째 2024년 7월. 친구가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고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계속 설득했죠.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설마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친구와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목은 여전히 아팠어요. 비행기에서 11시간 앉아 있었더니 더 심해졌죠.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명동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 친구는 신나서 이것저것 구경했지만 저는 그냥 따라다닐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한글로 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영어로 코리안 메더선 클리닉 한방 클리닉이라고 써 있었죠.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요. K-팝 데몬 헌터스. 친구가 보라고 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루미가 목소리를 잃고 찾아갔던 곳. 한의원. 영화 속에서 루미는 침을 맞고 한약을 마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되찾았죠. 저는 그때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사나 약이 아닌 침으로 치료한다니. 친구가 물었어요. 왜 멈췄냐고요. 저는 한의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영화에서 봤던 곳 같다고요. 친구가 웃었어요. 들어가 볼래?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던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11년간 수십 곳의 병원을 다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냥 한 번만 가볼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은은한 약재 향이 났고 벽면에는 한약장이 가득했죠. 미국 병원의 차갑고 하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데스크에 앉은 분이 영어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괜찮다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선생님 뵐 수 있다고요. 저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인체 경락도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한의학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한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목이요. 11년 동안 아팠어요.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곳은 뭔가 다르다는 걸요. 한의사는 컴퓨터를 열지 않았어요. 처방전 패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눈을 보며 물었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013년부터요. 어떤 자세에서 더 아프신가요? 앉아 있을 때요. 특히 컴퓨터 앞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요? 최악이에요. 목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심한지, 날씨가 추우면 어떤지, 운동은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30분이 지났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진작에 진료가 끝났을 시간이었죠. 한의사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진통제요. 그리고 물리치료.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진통제는 증상만 가릴 뿐이거든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뭔가 와닿았어요. 11년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설명이었거든요. 한의사가 말했습니다. 목과 어깨를 한번 볼게요. 손이 제 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누르고 돌려보고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5분 넘게 계속 만지며 확인했죠. 여기 많이 뭉쳐있네요. 경추 2번과 3번 사이가 틀어졌어요. 11년이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힘드셨겠어요. 1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추나 치료를 할 거예요. 틀어진 경추를 바로잡는 거예요. 조금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한의사의 손이 제 목을 감쌌어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후 마이너스. 우두두. 뿌두두. 놀랐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11년간 쌓였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목 돌려보세요. 천천히 목을 돌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돌아가지 않았던 목이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였으니까요. 이제 침을 놓을 거예요. 가느다란 침이 목과 어깨 등에 꽂혔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나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죠. 부항도 할게요. 나쁜 피를 빼내는 거예요. 유리컵이 등에 붙었습니다. 빨아당기는 느낌. 처음엔 따끔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20분 후 치료가 끝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어깨를 천천히 돌려봤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목을 좌우로 돌렸죠. 11년간 매일 아침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던 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의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건지 아시냐고요. 11년이에요. 11년 동안 저는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제게 자유를 돌려주신 거예요. 한의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A사 용지를 건네며 말했죠. 11년 만에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진료란 이런 거구나. 한의사가 건넨 A사 용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놀랐어요. 3장이나 됐거든요. 한글과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일상생활 관리 가이드. 한의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 씨 치료는 이 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집에 돌아가서부터예요. 11년 동안 쌓인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앉는 자세, 베개 높이, 스마트폰 사용법, 운동 방법, 식습관까지. 30분마다 일어나 목을 돌리라는 것, 베개는 손바닥 하나 두께로 맞추라는 것,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것. 저는 눈물이 났어요. 11년 동안 미국 의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의사가 말했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만약 미국 돌아가신 후에도 불편하시면 이메일 주세요. 원격으로도 상담해 드릴게요.
저는 물었어요.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미국 돈으로 40달러 정도? 40달러. 미국에서는 진료 상담만 200달러 넘게 들었는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A사 용지에 적힌 대로 베개 높이를 손바닥 하나로 맞췄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통증이 없었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요. 한국 여행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통증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에서 자유롭게 목을 돌렸고 남산타워 계단을 올랐고 한강을 걸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에서 30분마다 일어나 통로를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베개를 샀습니다. 8cm짜리로. 모니터를 눈높이로 맞췄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그때 SNS에 글을 올렸어요. 11년간 미국 병원이 못 고친 통증 한국에서 하루 만에 해결. 그리고 지금도 통증 없이 살고 있다고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냐고 어느 한의원이냐고 예약은 어떻게 하냐고.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료 저널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마르쿠스라는 전문가가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게시물은 수만 명이 봤고 수천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기도 한국 한의원에 갔다 왔다고 효과 좋았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를 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한의원을 찾았고 치료를 받았고 SNS에 올렸습니다. 한의원 가는 게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어요. 일본은 한국식 한방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독일은 한국 침수를 의대 정규 과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저는 여전히 통증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요. 30분마다 일어나 목을 돌립니다.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미국 병원은 11년 동안 진통제만 줬죠. 증상만 가렸을 뿐 원인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한의원은 달랐어요. 20분 치료로 11년 통증을 풀어줬고 A사 3장으로 평생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치료는 병원 밖에서 일어난다는 걸요.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환자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의사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죠. 그게 한국 한의학이 특별한 이유예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요. 지금 아픈 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프지 않게 해줘요. 하나의 영화가 호기심을 만들었고 하나의 치료가 제 인생을 바꿨고 하나의 게시물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영화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금도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11년 전에 저처럼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희망이 있다고요. 한국에 답이 있다고요. 5,000년 전통이 21세기에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진짜 치료는 병원 밖 당신의 일상에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한국 한의학에 감사합니다. 11년 만에 제게 자유를 돌려줘서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최고의 치료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의 5,000년 전통이 21세기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화가 호기심을 만들었고 하나의 치료가 인생을 바꿨고 하나의 게시물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항상 지켜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다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